KTN 오늘의 주뉴스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면허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조지아주에서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뉴욕 수사당국은 12일 발생한 뉴욕 지하철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로 프랭클린 제임스의 단독 범행으로 특정하고 현상금 $50,000를 내걸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공연을 시작한 월십팀을 KTN 취재진이 만나봤습니다.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이 전년 대비 13.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앞으로 총기 소지를 위한 면허 없이 개인 의사에 따라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인데 연방정부에서 최근 고스트건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더글러스 총기 상점 앞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4월 초 상원을 통과한 SB 319 법안에 화요일 서명했습니다. 이제는 조지아주에서 총기 면허가 없는 사람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날 서명 후 기자회견에서 법을 준수하는 조지아 주민들이 이제는 주정부 허가 없이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법안으로 더욱 안전한 조지아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기 휴대 법안이 통과됐다고 모두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아 주법은 중범죄로 기소됐거나 기소될 상황에 있는 사람, 그리고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도 기존의 금지 사항은 유지됩니다. 통과된 총기휴대법 SB 319는 그동안 $75의 수수료를 내면 신원조회 후 발급됐던 면허증이 더 이상 필요 없도록 한 법안입니다. 합법적으로 총기 구매 자격을 갖췄다면 조지아 내 어디서든 총기를 휴대할 수는 있지만 총기를 드러내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지난 2018년 주지사 선거운동 당시 총기 휴대 자유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총기 소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에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민주당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총기를 휴대할 위험이 커진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뉴욕 수사당국은 12일 발생한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승합차를 빌린 62세 프랭크 제임스로 사실상 특정하고 그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승합차는 용의자가 필라델피아에서 빌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프랭크 제임스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현상금 $50,000를 내걸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사건 당일 지하철에서 33발을 발사했으나 총기 고장으로 더 이상 발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유가 대응 대책에 관한 연설에서 독재자 한 명이 선전포고를 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몇 차례 지칭한 바는 있으나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를 공개 석상에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자신에게는 제노사이드로 확실하게 보인다면서도 파괴 행위에 대해 갈수록 더 알게 될 것이고 그게 제노사이드에 해당되는지는 법률가들이 국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어느덧 3년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소되었던 각종 행사들도 최근 팬데믹 여파가 잦아들면서 한인사회에서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공연을 시작한 월십팀을 김상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으며 아름다운 군무를 선보입니다. 고난주와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아 조이너스 데이케어 센터에서 특별 무대가 열렸습니다. 손끝까지 전해지는 섬세한 표현력이 단연 돋보입니다. 차영숙 씨와 신영 씨,
그리고 이수잔 씨가 그동안 연습해온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에 맞춘 워십을 선보였습니다. 워십에 참여한 신영 씨는 부활의 감사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조인에스케일에서 우리 고난주일을 예배하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월십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나이도 먹고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싶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여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집에서 조금 연습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 맞지도 않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활절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한인 동포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었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박광자 씨의 특송도 준비됐습니다. 반주에는 조이너스 데이케어 센터에서 피아노 반주로 꾸준히 봉사를 하신 최주자 씨가 맡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잦아들면서 미주 한인사회 곳곳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F1과 M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온 한국인 유학생은 모두 58,7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82% 감소한 것입니다. 224개 국가 및 자치령에서 지난해 미국에 유학 온 학생은 모두 123만 6,748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입니다. 유학생 감소 요인으로는 코로나19가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 방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도 유학생 감소의 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유학생 감소세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델타항공이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에게 요구했던 $200 상당의 추가 의료보험 청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드 바스티안 최고경영자는 이달 말부터 추가 의료보험 청구가 중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의 항공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제가 중단되면 델타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이나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지난 4일 트위터 지분 9.1%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 최대 주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취득 공시가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위터 주주들은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머스크가 미 증권법 규정에 따라 트위터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24일까지 공개해야 했으나 기한을 어겨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미 증권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기업 지분 5% 이상을 인수하면 이를 11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해당 법에 따르면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취득에 대한 공시기한은 3월 24일이었습니다. 왕족 신분을 포기한 마코 전 일본 공주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코 전 공주는 대학에서 만난 일본인 남자친구 고무로 케이와 결혼하기 위해 왕족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마코 전 공주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기획하는 13세기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승려 이펜에 관한 전시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미술관 측은 마코 전 공주가 작품 일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4월 1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214만 8,881명, 누적 사망자는 101만 3,303명입니다. 전날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42,21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88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4만 3,071명, 누적 사망자는 3만 1,3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7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6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7,235명, 누적 사망자는 2,078명입니다. 전날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9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5,470명, 누적 사망자는 1,74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